안녕하세요. 널스 키키입니다. 오늘은 한국이랑 호주 중환자실 업무에서 제가 느낀 차이점에 대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번에 영상이 30 몇 분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지루하실까봐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두 개로 나눠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만들려는 영상의 목차는 간호사 근무 형태, 그리고 교육 방법, 병원의 시스템, 그리고 인력, 역할, 인계가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근무 경력이나 배경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정확한 제 경력을 밝힐 생각은 없고요. 한국에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단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중환자실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곳에서만 경력을 쌓게 되었고, 지금은 호주에 와서 한 병원을 중심으로 1년이 지금 넘었어요. 호주에 온 지는 1년 반 정도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일하는 이제 병원이 동료들 말로는 이제 호주 안에서 1, 2를 하고 호주에서 이제 가장 큰 중환자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중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어가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케이스를 아무래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주마다 특징들이 호주는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주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주마다 이제 공립병원들이 각자 특성이 있는 과들을 나눠서 맡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퀸즐랜드에 붙은 곳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제가 간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키드니까지 다 보던 중환자실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어, 그 병원에서 저한테 그 경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다 봤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간이식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은 이제 간이식만 하는 병원.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간이식을 하면 폐이식도 하고 심장이식도 하고, 보통 이제 병원들이 모든 이식을 이제 만약에 빅5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제가 일했던 곳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조금 신기한 바였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약간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과를 거의 받는 병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고 오긴 했는데 막상 와서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배울 게 많고, 한국에서 호주로 올 때 이제 간호사 경력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원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중증도 높은 환자들도 많고 시스템이 잘 정리돼 있고 교육 기반도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 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 경력이 당연히 기반이 됐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 중환자실은 8시간이랑 12시간 근무를 골라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8시간 근무를 이렇게 계속 해보진 않았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 8시간 근무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근무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풀타임 기준 8시간의 경우 첫 4주 동안은 데이 이브닝 근무를 주당 5개씩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주 동안은 10시간짜리 나이트를 총 8개를 해요. 그래서 총 6주간의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첫 4주 동안 데이 10개, 이브닝 10개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2주 동안 나이트 10시간짜리를 8개 하는 거예요. 4개, 4개. 한 주에 4개, 4개 하는 거고, 이렇게 6주의 사이클로 돌아갔고, 이제 한국 역에서는 데이 이브닝이라고 안 하고 AM, PM이라고 부르거든요. AM 근무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리고 PM 근무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예요. 이렇게 보면 8시간 30분이잖아요. 근데 이 30분은 인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인계 시간이었는지 브레이크 시간이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계 시간이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트는 밤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해서 총 10시간 근무를 하는 사이클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보면 AM은 3시 반까지 하고 PM은 1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AM, PM 널스가 더블 스태프인 2시간 반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은 서로 인계 주고받은 한 명의 환자를 널스 둘이 2시간 반 동안 보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은 되게 여유로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서로 점심 브레이크를 커버를 합니다. 세 시프트 모두 30분에 2번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 총 8시간 반 인계까지 그 시간 동안 1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어서 실제 일하는 건 7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12시간 근무의 경우는 7시부터 7시 반까지, 밤 근무도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주 3일 동안 2주를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곳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ADO라는 게 하나 쌓여요. 이거는 오프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주 3일 근무하는데 한 달에 한 번 8시간 근무를 해줘서 또 8시간짜리 ADO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총 근무는 4주 동안 12시간짜리 시프트가 주 3일이니까 총 12개 있고 8시간 시프트를 하나를 해서 제 풀타임 근무가 완성이 됩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근무하는 풀타임이 38시간이잖아요. 근데 12시간을 근무하면 총 36시간이니까 2시간의 추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4주 모으면은 8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4주에 한 번 8시간 근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시간을 맞춰서 근무를 하고 ADO는 8시간짜리 데이 오프가 추가로 생기는 건데 그냥 주 3일 근무 3주, 한 주는 주 3일에 8시간 근무 하나 해서 총 4일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 반절, 나이트 반절을 근무해야 돼서 포트나잇 총 6개 근무 중에 3개 데이, 3개 나이트를 근무를 하고 한 달 동안에 데이 6개, 나이트 6개 늘 해요. 쉬는 시간은 30분 3번이고요. 나이트 근무 때는 30분 한 번 저녁 먹고 그리고 중간에 1시간짜리 잠자는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브레이크는 30분 기준인데 제가 보니까 30분만 갔다 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의 경우 호주는 대체로 그런 것 같긴 한데 클락 인아웃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자기 출퇴근 시간 적거나 이렇게 뭐 어디 찍는 그런 카드키 시스템은 없고요. 인계 시간 30분을 제외하고 8시간, 12시간 근무인데 저희가 보통 1대1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인계가 5분 만에 끝날 때도 있고 2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끝나면 집에 가면 되고 저는 보통 7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항상 ICU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교육이에요. 호주 널싱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슈퍼누머리 기간이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약간 이래서 일할 수 있나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중환자실의 경우 슈퍼누머리가 4일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중환자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병원이든지 간에 이 정도 주는 것 같고 경력직이랑 뉴그렛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없이 슈퍼누머리 기간을 딱 이만큼 주는 것 같아요. 저 입사할 때 다른 동기가 저희 에듀케이터 중에 한 명한테 조금 더 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에듀케이터가 되게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동기한테 너가 만약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우리가 그걸 상의해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 더 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고 만약에 더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줬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만약에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사실을 실제로 해보니까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제 동기들은 다 그냥 바로 위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환자실의 경우 이제 다른 중환자실에서 넘어왔거나 저도 다른 중환자실에서 넘어온 경우죠. 한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제 동기가 한 몇 명이 있었는데 다 이제 다른 병원 중환자실 출신들이었어요. 저처럼 이제 비영어권은 저밖에 없었고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미국에서도 왔었고
다른 호주의 다른 주에서 왔거나 아니면 이 빅토리아 주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더라도 어쨌든 똑같아요. 그 4일 동안 슈퍼누머리 하는 거는 똑같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은 TSP 프로그램만 저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TSP 프로그램은 트랜지션 프로그램인데 이제 병동 경력을 그 중환자실 경력으로 트랜지션 하고 싶은 널스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옛날 그 TSP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워드에서 뉴그렛을 했거나 뭐 다른 병원 워드에서 일했거나 했을 때 그냥 이제 중환자실 경력을 쌓고 싶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 중환자실에서 넘어왔어도 CCRN이 아닌 경우는 그 스터디 패키지가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텀 주긴 하는데 그보다 더 늦게 내도 되고 덜 늦게 내도 그렇게 막 엄청 쪼진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스터디 패키지를 주고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스탠다드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관련이에요. 호주 병원들은 주사약 줄 때 보통 더블 스캔을 해요. 근데 제가 한국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캔을 하진 않잖아요. 호주 병원들은 주사약 줄 때 이제 보통 더블 스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명의 널스가 약을 같이 확인하고 약을 주는 것까지 보고 서로 이름을 사인을 하는 건데 이제 중환자실의 경우 초반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약물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을 보고 이제 혼자 약을 줄 수 있게 돼요. 그 S8, S 뭐 그런 거 그 관리 약물들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부르는 향정이나 마약 같은 경우인데 그것조차도 중환자실 널스는 혼자 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싱글 스캔이 되는 건데 그게 A4 용지 2장 정도 되는 문답이 있어요. 저희 병원 그 약물 펄리시에 관한 거고 그냥 뭐 오류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서술문으로 쓰는 그런 질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내고 그 답을 내 에듀케이터한테 체크를 받았을 때 에듀케이터가 그거를 통과를 일단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듀케이터가 내가 약을 줄 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거를 실제로 보면서 얘가 이렇게 허락해줘도 되겠다 하고 그걸 하는 동안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해요. 너 이건 왜 하는 거야? 이건 왜 하는 거야? 이건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고 그 약의 뭐 사이드 이펙트, 몇 시간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싱글 스캔 등록을 해주면 이제 싱글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 쓰는 병원의 경우에는 서너나 에픽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호주 지금 멜버른에 있는 공립병원들이 이거 2개를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버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마다 위치해 있는 버저거든요. 그 되게 시끄러워요. 이거를 누르면 레드버저 하고 딱 누르면 중환자실 전체 모든 층에 이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나에게 와달라 하는 버저인데 저도 몇 번 눌러봤어요. 환자 BP가 엄청 급격히 떨어졌을 때, 내 환자가 CPR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환자가 갑자기 어그레시브하고 임펄시브하고 내가 그 환자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톤이라는 느낌으로 누르는 버저거든요. 전체 중환자실에 이제 넘버가 뜨고 제 파드에 있는 매니저나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드에 있는 서포트 인력들이 모두 달려와주는 상황이에요. 저는 CPR도 난 적이 있고 제 환자가 코드 그레이, 코드 블랙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른 적이 있고 실제로 바로 달려와줘서 도움을 요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환자가 너무 비헤이비얼한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걸 버저를 누르러 갈 수조차 없을 것 같을 때는 펜널스가 저한테 여기에 이제 끼우는 클립 같은 걸 줘요. 그게 엄청 커다란 알람이 나는 소리가 나는 클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꽉 누르면은 엄청나게 큰 굉음이 나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도와주러 달려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거 너무 사소한 거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눌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게 별개가 아니면 되게 부끄러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람 바로 끄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레드버저가 너무너무 중한 상황에는 진짜 안 꺼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끌 사람
끌 생각조차 못하는 막 바쁜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는데 다른 방 레드버저가 올렸는데 그게 안 꺼지고 계속 올리면 아이고 저기 무슨 일 났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지원 인력 및 근무 환경인데요.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배드가 얼마나 되나 그렇게 많다는데 몇 개일까 하고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약 70배드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유닛이고 이 배드를 전체를 이제 관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단은 한 명 있고 그 안에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또 세분화된 인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은 Patient Allocation Nurse라고 PAN해서 펜널스라고 저희가 불러요. 이제 중환자실 환자를 워드에 보내거나 수술방에 보내거나 수술방에서 환자가 들어오거나 응급실에서 환자가 들어오거나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받거나 뭐 맥콜이 나서 맥콜 환자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인력이고 그 병원 전체를 얼로케이션 하는 사람이 있고 중환자실만 얼로케이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펜널스라고 불러요. 구역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역별로 그 포드에 A넘이 있어요. A넘은 한국에서 보는 인차지의 역할인데 여기 A넘과 한국 인차지가 다른 게 뭐냐면 한국 인차지는 사실 그냥 연차가 차면 사실 너 이제 인차지 교육받아 하고 시키잖아요. 저도 인차지를 하다 봤거든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게 약간 강매잖아요. 근데 여기는 A넘 포지션에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하고 그 면접도 봐요. 그 사람 면접을 봐서 막 PPT를 하거든요. PPT를 하고 면접을 보고 해서 붙은 사람들이 A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신기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포지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컨트랙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고 또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팀 서포트 널스라고 TSN이라고 부르는 포지션이 있어요. 저희가 그냥 흔하게 반장, 부반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파드를 전체를 봐주는 사람을 A넘, 인차지라고 하고 그 인차지를 돕는 서포트 인력이 팀 서포트 널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드가 거의 1대1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A넘이 있고 TSN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데이타임에는 에듀케이터가 있는데요. 에듀케이터는 보통 구역당 한 명이 있는데 별로 없는 날에는 1.5에서 2구역 정도까지도 보는 것 같고 처음 오거나 이제 배우는 중에 있는 널스들은 새로운 술기 할 때 A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같이 배우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해봤던 거지만 여기서 처음 해보고 여기 프로토콜을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는 나 이렇게 해보는데 와서 한번 봐주면 안 돼? 하면은 보통 봐주기도 해요. 보통 A넘이나 TS는 다른 바쁜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듀케이터 부르기도 하고 그 뭐 A넘이나 TSN이 안 바쁘면 그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력으로는 워드 서포트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AI나 PCA라고 말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드 서포트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터너라고도 하는데 저희 포지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분들이 똑똑 너 턴 할 거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랑 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턴을 할 때 저희가 누구를 찾을 필요가 없고 딱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와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쯤이 되면 그냥 기다려서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2명씩 짝지어서 다니시고 클럭이란 분이 있는데 환자 전산 배정하고 이름표 뽑아주고 뭐 그 라벨지도 뽑아주시고 타 병원에서 전원 오거나 받을 때 서류 복사, 스캔 이런 거 해주고 서류 완료되면 저희한테 전화 주고 알려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ICU 리셉션이 있어요. 이제 비지터들이 병원에 들어오고 싶을 때 그분들을 거쳐야 돼요. 이제 중환자실 저 한국에서 일할 때는 그 저희 인터폰 하면은 거기로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했던 거가 있었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ICU 리셉션에 찾아가시면 그분들이 어느 배드 누군지 알려주고 저희 배드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구 뭐 와이프가 왔어 너 들여보내도 될까? 뭐 제가 괜찮은지를 물어봐요. 보호자가 들어와도 되는지.
그래서 괜찮아 들어와도 돼 하면 들어오게 해줘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 환자 상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누가 전화가 왔는데 너 지금 전화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바빠요. 그러면 미안해 나 지금 뭐 해야 돼가지고 1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해주라. 그러면 1시간 뒤에 전화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업데이트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라이드 헬스 등 이제 다양한 인력이 있는데 얼라이드 헬스는 이제 헬스케어 워커랑 같이 가는 인력들을 말해요. 뭐 라디올로지스트, 레스피레이터리, 뭐 테라피스트, 스피치 패솔로지, 피지오, 뭐 약사분들, 다이어티션 분들 다 얼라이드 헬스에 포함되는 인력입니다. 여담이긴 한데 제가 환자 포지션을 서포트 워커분들이랑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뭐 간호조무사나 뭐 이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뭐 튜브나 라인을 제가 완전 부들부들 하면서 포진할 때마다 제 담당 간호 그걸 엄청 이렇게 힘들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워드 서포트 분들이나 레디올로지스트 분들이나 피지오 분들이나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각자 위치에서 만약에 그분이 뭐 다리 쪽에 있는데 다리 쪽에 뭐 라인이 있어요? 그럼 되게 잘 봐주세요.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되게 책임감 있게 봐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잘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와 진짜 이거에 대해 트레이닝을 잘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랑 환자 비율인데요. 1대1 기본 비율이고 모든 방이 개인 큐비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방 안에 펜던트라고 해서 모든 기구가 천장에 달려있는 전기 콘센트, 모니터, 산소 이런 거에 연결이 돼 있고 바닥에 라인이 끌리지 않아서 뭐 걸을 때 뭐 발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워드 갈 정도 컨디션이면 저희가 HDU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High Dependency Patient이라고 부르는데, High Dependency Unit, 뭐 High Dependency Patient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때는 2대1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쇼스텝이면은 2대1이 많아져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고, 저도 페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조차 스텝이 많으면 1대1일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 베드가 70개가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서 2대1 페어가 한 5페어를 넘어가면 와 오늘 진짜 페어 많다. 오늘 진짜 스텝 없나 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페어를 보는 널스가 5명 이상이면 전체 베드에서 한 번에 일하는 널스가 70명이 넘는데 80명이 좀 안 될 거거든요. 한 시프트에 일하는 널스가. 근데 그 중에 5명이 넘으면 엄청 많은 페어를 준다. 약간 이렇게 하고 평범한 날에는 보통 페어는 2~3페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이 좀 많으면 플로팅 널스도 있고 그 널스들은 보세라라고 그 뭐라 그러지? 무전기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쇼스텝으로 뭐 추가 인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대1로 환자를 보고 그 구역 안에서 A&M 있죠, TSN 있죠, 에듀케이터 있죠, 운 좋으면 플로터가 있잖아요. 근데 에듀케이터는 밤에 없고 플로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쇼스텝이면 TSN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A&M만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환자 2명 보거나 1대1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개인한테는 크게 안 느껴져요. 쇼스텝인 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고 어쨌든 난 내 환자만 보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핸즈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내 환자에 뭘 하는데 조금 잡아주거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제 옆에 버디 널스랑 서로 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뭐 필요하면 이 사람이 나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 뭐든 감사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든 괜찮고 뭐든 감사하고 너무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기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끼고 2명 보는 거 기본이잖아요. 3명 줄 때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식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쌍이식도 많이 봤었고 뭐 심하면 이식 끼고 3명도 봤었고 근데 여기서는 인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1대1이고
에크모는 이제 제가 아직 보지 않지만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ECLS라고 에크모를 넣는 팀이 있어요. 한 널스 4~5명으로 구성된 팀이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쉬프트를 하는데 이제 데이타임에는 에크모 환자를 계속 체크하고 다니고 뭐 문제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뭐 환자 자세 돌릴 때 무조건 잡아주러 가지고 그래서 그 에크모를 보면 1대1이지만 혼자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